안녕하세요.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바로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무려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에 빛나는 정지우 위원. 이번 주도 역시나 숫자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월요일의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AS 코너, 새로운 포착주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엔비디아가 4%, 테슬라는 8%대 급등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도 함께 사들이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주가도 하루에 4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집계가 됐고요. 2.79% 급등하면서 2달 만에 7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네,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번 주 흐름은 좋았지만 여전히 내 종목 손실이다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786-1023번 두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그럼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정지우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 먼저 축하드릴게요,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뭘까요? 예. 지난 게 아니라 이제 해가 예.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5년 연속 대상을 예. 노려보실 거 미리 예. 1년 전부터 제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큰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되시는 분이니까 나중에 예. 1년 뒤에 이 방송 성지순례 올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새해도 희망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이제 2025년도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새벽까지 좀 늦게 잤거든요. 이제 해외 증시를 보면서. 근데 뭐 어차피 미 증시는 이제 급등할 거 뻔히 좀 보여가지고 좀 늦게 자긴 했지만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 먼저 한 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이 로봇주들이 강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점상한가 거의 기록을 하면서 이 누르메카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이번 주 한 30% 가까이 또 올라갔던 것 같고, 이 삼형 같은 경우도 역시 로봇주 중에 핵심 부품 양산 얘기 나오면서 역시 제가 설명드리고 한 40% 가까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이번 주 이 AD 테크놀로지가 예사롭지 않죠. 예. 조만간 이제 이 현대차 쪽에 차량용 반도체 수주 가능성도 좀 있는 만큼 역시 이나노 쪽에 뭐 핵심 수혜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게 뭐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로봇주 같은 경우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실적이 별로 거의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대규모 적자 기업들 관련 업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뉴로메카도 조선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보티지 같은 경우도 이제 LG전자라든지 뭐 양천구청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이제 구조로 가다 보니까 아마 AI 로봇 이런 쪽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가 워밍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사는 거죠. 과거의 실적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부분 또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CS 2025가 이제 개최가 이제 임박이 돼 있죠. 그래서 젠슨항 같은 경우도 기조 연설을 할 텐데 일단 AI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지난주 또 강했어요. 노을 같은 경우라든지 또 마음 AI 그리고 또 이제 아톤이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KCS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KCS도 벌써 한 뭐 130%, 14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 미리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아톤이 제2의 KCS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좀 더 그렇게 자신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톰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온 기업이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아톰 같은 경우가 좀 포착이 됐던 기업이거든요. 평일에. 그래서 일단 아톰 같은 경우도 그렇고 KCS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사실상 AI를 잇는 테마가 뭐가 될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자 컴퓨터 말고는 없어요. AI를 잇는 그 다음 차세대 테마는 양자 컴퓨팅 말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자 역학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 뭐 전 세계 뭐 수많은 컴퓨터부터 해서 통신, 뭐 해킹이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또 바꿀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년 동안에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당장 실적이 나오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KCS는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제품이 상용화돼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세계 최초의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품화 상용화될 때 본격적으로 주가는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임상 3상 이제 막 상용화 되기 직전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저는 이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이 연초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환율은 1,500원 이상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은 좀 확대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동원금속이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상한가 랠리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우아이비가 또 같은 맥락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 내에서도 인맥 관련주로도 바닥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경우가 있었고, 최근 들어 위에서는 좀 정책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련 관점에서 또 움직이는 기업인데 대신 나우아이비는 메가존 클라우드 쪽에 또 재료가 있죠. 이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이 CEO를 최근 들어 영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올해 IPO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투자 수익만 메가존 클라우드에 IPO가 성사시에는 그룹 가치가 이제 기업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평가가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 수익만 수천억 정도의 이익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저는 분명 정치 테마주들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 물론 약간 투기성, 테마성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투자 수익, 그러니까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기업이 운 좋게 그냥 정치 테마주로 같이 엮여버리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냥 단순 정치 테마주로만 엮이는 기업들은 손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인데 정치 테마까지 더해지면 더 강한 패턴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을 함께 안고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갈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챙겨볼 텐데 다음 주 보니까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ES도 열리고 FOMC 의사록 공개되고 공개지표, 고용지표도 나오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있는데 다음 주에 위원님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2025년도 딱 들어서 첫 방송인데 네.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할 얘기가 1시간 동안 지금 이 얘기만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을 것 같은데 뭐 이후에 있을 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해드릴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올해는 이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앞으로 상반기 이후 이제 추경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는 세계 국채 지수에 올해 11월 달에 이제 편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국채 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환율은 떨어질 것이고요. 안정을 찾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나 올해 1월 달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는 총재가 좀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도 좀 풍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신 환율이 치솟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잠재울 수도 있는 게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트럼프 취임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취임 전에 12월 달에 부채 한도를 폐지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성사는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부채 한도가 폐지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지만 그러면 달러가 약세의 흐름이 전개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워낙 강세 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의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오히려 미국의 부채 한도를 폐지해버린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어떤 걸로 갚아야 될까를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달러는 약세 흐름이 전개될 텐데
아마 트럼프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으로 나중에 부채를 좀 갚으려는 심산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좀 해보고는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건 추이는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올해는 AGI, 범용 인공지능 쪽, 뭐 이런 쪽,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이 굉장히 앞으로도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품화되고 상용화되고 이런 초입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는 또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더 주목받을지 몰라요. 애플도 챗 GPT를 적용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지금 출시할 예정이고 역시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적극적인 이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외인들이 이제 복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어디에 들어오나요? 반도체에 들어오죠. 올해부터는 이제 하반기 HBM 쪽에 커스텀 HBM, 맞춤형 HBM 시장도 열리고요. 거기 이제 주문형 반도체, 브로드컴이 이미 이 SK하이닉스의 상당한 구애를 펼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브로드컴을 HBM4를 대규모 수주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3나노, 4나노 수율을 좀 확보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요. 특히 2나노 양산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퀄컴이라든지 주문 고객사를 좀 확보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이 10조 원이 다 끝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주식은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시비 행사를 할 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게 장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이제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면 그때부터 외인들이 막 국채시장에도 들어올까요? 상반기부터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역시 하반기에 오히려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외인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역시 AI 반도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서 적극 매매 전략 펼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도 4% 급등했고요. 특히 AR램이 10% 급등했죠. 이제 앞으로 AR램 관련주, 퀄컴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이런 쪽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략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주목해볼 테마까지 언급 주셨네요. 간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쪽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역시 이제 올해를 가장 중요하게 볼 테마들이 뭐가 있을까? 역시 자율주행 쪽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지금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반자율주행 이 시대가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분명 완전 자율주행 수요도 있을 거고요. 반자율주행 수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역시 이제 초기 시작하는 단계죠. 역시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역시 새롭게 또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양자에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죠. 거기에 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협동 로봇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모바일 로봇,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또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오픈 AI라든지 우리나라 뭐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역시 삼성전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참전하는 모습. 거기에 이제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봇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로봇팔. 그게 이제 이 요즘에 로보티즈가 MIT, 구글
이런 기업들하고 그리고 이런 학교들, 스탠퍼드 협력하고 있다 이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로보티즈의 로봇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관련 업종 또 대표주가 뭐가 있을까 살펴봤는데요. 역시 KCS 양자 컴퓨팅 관련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AI를 잇는 차세대 테마는 역시 양자 컴퓨터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이 회사의 칩이 이제 2024년도 때 얘기해드렸던 거죠. 2025년도 때 본격적으로 군 통신 장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723 밀집 국면에서 베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한 2개월이 지났어요. 1, 2개월. 여기서부터 첫 상한가를 들어가요. 주식은 723 부근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초기에서 돌파 지지받고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첫 상한가 들어갈 때 원래 그 라인대에서는 첫 상은 따라잡아라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봤다라고 해도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때가 10,000원대 이하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라인대가 이제 지지권이 되죠. 딱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를 들어가요. 그럼 또 가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래 윗꼬리 소음선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어요. 급등하면 경고 종목 지정됩니다. 악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숨고르기 하는 것뿐이죠. 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조정이니까. KCS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양자모 칩은 SK텔레콤 쪽에서 개발한 게 아니다. 역시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 SK텔레콤은 팹리스 기업이 아니죠. 이 기업이 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KCS 같은 경우도 중장기는 세계 최초예요. 양자모 원칩을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는 뭐 울산 매매 계속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겠지만 저는 조정받으면 또 기회인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또 기회인 것 같고 올해부터 해서 제품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또 굉장히 큰 화두로 아마 대장주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역시 SOS랩 자율주행이 또 있죠. 제가 이 자리 딱 최저 바닥권에서 그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평일날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31일 날 이제 주식 싹쓸이 시간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최저 바닥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가 참 최고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SOS래 자율주행 쪽에 또 세계 최초의 고정능 라이다를 개발한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아래꼬리 대항선. 이 기업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720선은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도 또 밀집 국면 초기였죠. 주식은 성공 투자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게 있죠. 세계 최초. 그리고 밀집 국면, 정배열. 뭐 기관들이 대규모 투자 들어오는 기업들도 좋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매수하는 기업들은 더 좋죠. 그래서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죠. 대량 거래 대음선이 없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3년 뒤에는 영업이익이 400억 나올 수 있다. 주가가 선반영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이 SOS랩을 사시겠습니까? 3년 뒤에 영업이익 전망이 400억이에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그때 늦죠. 이미 선반영돼 있으니까. 주식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당연히 역시 부모님이겠지만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미래를 너무 잘 예측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년 전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시대가 올 거를 다 예상을 했고 뭐 10년, 20년 전에는 그리고 코로나까지도 예상을 했죠.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주식 싹쓸이 하면 저는 미래를 여기서부터 좀 예측을 해드렸던 거예요. 특히 최저 바닥권. 그리고 역시 KCS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 설명을 드렸어요. 9월 달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200일선 돌파할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돌파, 지지권. 그리고 여기 딱 지지권까지 또 내려왔어요. 또 설명드렸죠.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입니다. 차트가 왜 이렇게 예쁘죠? 차트가 너무 예뻐요. 밀집 국면. 밀집 국면 정배열이잖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지분이 늘어났죠. 거기에 최대 주주가 90억 12취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 달에 벨롭 공시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1월 달에 1분기에 벨록 공시를 한다고 예고를 했죠. 1분기에 주가 부양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1분기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밀집 국면 정배열인데, 근데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초예요. 예.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 ADS 통합칩, ISP 카메라, 예, 그리고 AHD, 예, 영상 전송, 예, 처리 장치, 그리고 이 GPU, 예, CPU, NPU 세 개가 다 들어간 ADS 통합칩. AR램하고 공동 개발했죠. 그러니까 간밤에 AR램이 가장 셌어요. 예, 10% 급등했습니다. 예, 가장 강한 패턴이 전개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AR램하고 삼성전자랑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칩넷 기술을 개발하죠. 예. 이 칩넷이라는 단어, 3D 패키징, 그 하이브리드 본딩, 이게 아마 올해 가장 반도체 쪽에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넥스트 칩도 AR램이랑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칩넷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누구 걸 쓸까요? 예. 역시 AR램, 삼성전자, AD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이 칩넷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죠. 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자율주행 칩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밀집 국면 완벽 정배열 초기다.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16,700원대에서도 기관들과 최대 주주는 시비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 16,700원대가 고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넥스트 칩,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음회가 있죠. 제가 마음회를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마음속의 1순위입니다. 쌍바닥, 쓰리바닥. 예. 그리고 나서 급등 초읽기에 들어갔다 장중 상한가. 요즘에 거의 매일 지금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지난주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관심주로 설명드렸던 기업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오늘 거의 뭐 상승률이 30%, 40%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72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왔어요. 예. 적산병이 딱 나왔어요. 이번 주 CS 2025가 열리는데요. 예. 예, 돌아오는 이번 주에. 예, 거기에 이제 퀄컴이랑 생성형 AI, 퀄컴의 칩에 탑재가 되죠. 성과를 공개하겠다. 예. 그리고 나서 2월 말에 정식으로 차량 쪽에 탑재됐다. 예. 그리고 로봇 쪽에 탑재됐다. 예. 온디바이스 AI 모듈 제품을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겠다. 그냥 시제품을 출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겠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은 범용 인공지능 쪽을 앞으로 표방하는 기업이죠. 가장 앞서 있다라고 자부한다. 범용 인공지능. 실적이 지금 있나요? 예. 당장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옛날에 카카오에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왜 투자를 안 했을까요? 실적이 적자라서. 예. 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카카오톡, 지금 카카오 머니, 뭐 카카오페이 이제 많이 쓰잖아요. 예. 그때 바닥에서 투자해야지. 실적이 최대 실적 나와요. 막 10만 원, 20만 원. 그럼 늦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쿠팡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쿠팡이 뭐 실적이 처음부터 대규모 흑자 전환 됐을까요? 엄청난 대규모 적자가 계속 났죠. 그러다가 이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하면서 나중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대폭. 예.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흑자 구조가 날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에 기술력 확보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의 AI 13,000원대 있을 때 이런 분석을 해드렸던 걸로 이 시간 이 자리 기법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00년도 때 네이버가 있었다라고 하면 2008년도 때는 삼성전자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었고 지금 2024년도에는 마음의 AI가 생성형 AI 관련 중에선 구글, 테슬라, MS를 뛰어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720을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퀄컴의 칩에 탑재된다. 현대차 쪽의 차량에 탑재된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수천억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범용 인공지능 뿐만이 아니고 수천억 정도도 아니죠. 아마 전 세계 합하면 뭐 지금 범용 인공지능과 VLA 기술 이런 쪽에 지금 기술이 천문학적인 자금 수백조 원이 아마 투입이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비전, 언어, 행동 평가받고 있는 마음의 AI는 기술 CU
대표이사가 이 회사를 취득한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요? 예. 22,000원대에서 2만 주 이상, 6억 가까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22,000원 이상은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도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13,000원대에서 설명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은 HD 현대미포, 매수가는 13만 3,8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슈퍼사이클 조선주 시청자님의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고점에서 좀 사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닌데 어제 보니까 수익에서 하루 만에 손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조선업종은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가장 먼저 전화를 딱 했어요.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는데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조선협력하자예요. 예. 그럼 과연 조선업종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지금 인프라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 쪽이 우리나라를 역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대신 무턱대고 그런 것만 생각해서 이제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13만 3천 원이면 바닥권이 지났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721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목 놓아 외치는 게 성공투자 키워드, 밀집 국면 정배열, 721선 돌파. 왜 안 지키실까요?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란 말이에요. 지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13만 원대는 좀 위잖아요. 예, 여기 13만 3천 원. 더 가지 않을까? 예. 왜 그 생각을 자꾸 제가 버려버리시라잖아요. 버려버리시라고요. 예. 주식은 밀집 국면 정배열 720년 돌파. 매수는 그러면 언제 해야 돼요? 2024년도 5월달, 6월달쯤에 하셔야죠. 예. 지나버린 거예요. 버스가 떠나버린 건데, 저 버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9초 86으로 달려서 따라잡아서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 빠르신 분들은. 그렇지만 달리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빠르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서 예전에 칼로이스 시대인데 칼로이스 그때 엄청 뭐 빨랐잖아요. 예. 그때 올림픽 때. 예. 근데 그만큼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소수란 말이에요. 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은 매수권이 지나버렸어요.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720선 부근에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장기 지지권은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실적 대비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11만 원대가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대가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100일선이 깨지게 되면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우울선 해보게 되면 14만 2천 원대 단기 저항권이죠. 일단 지금 비중 같은 경우가 10%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차라리 현재 HD 현대미포를 볼 바에는 뭔가 방산과의 시너지를 볼 수 있는 하나오션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대신 하나오션도 아직 지금 뭐 바닥권이 좀 지나긴 했어요. 720원 부분.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이미 바닥권이 지나갔어요. 이제 기대감도 올라왔고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조정받으면 추가적으로 쭉 내려오면 살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인정한 K조선이지만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11만 원대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전화 상담이에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 시스템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700원에 20%요. 네, 23,700원에 비중 20%.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쯤에 최근에 매수하신 하나 시스템. 어제 종가 보니까 100원 차이 나네요. 지금 약손실 예, 그래. 구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 전화드려봤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떨어질까 봐도 걱정이 되실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예. 해볼까요? 예, 제가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침에 좀 전화 일찍 또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일단 하나 시스템은 솔직히 이게 방산주잖아요. 예,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군사장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제가 이제 공시를 모든 종목들을 다 이제 볼 수는 없거든요. 많이 보긴 봅니다. 관심주들은. 근데 하나 시스템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뭐 대표이사가 매수했는지 이거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혹시 다트전자 공시 보시나요? 예. 예, 전자공시는 안 보시죠? 이 기업이 지금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공시가 나오거든요. 회사에서 공시를 해줘요. 예.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도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시죠? 예. 예, 한 번. 예, 꼭 보셔야 돼요. 예. 인터넷 검색에도 다트전자공시라고 쳐도 되고요. 이렇게 HTS를 통해서 이 투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다트전자공시라고 있어요. 그 공시를 보시면서 지금 대표이사가 팔았네? 지금 대표이사가 매수했네? 자사주 매입도 하네? 자사주를 처분하네? 신규 시설 투자를 하네? 뭔가 사업을 확대하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꼭 안 보시면 그냥 뭐 눈 감고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눈을 감고 매매하시겠습니까? 눈을 뜨고 매매하시겠습니까? 눈을 뜨셔야죠. 예. 지금이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트전자 공시는 꼭 활용하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3 부근이 이제 이 바닥권에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아마 수년 동안 수십 년 제가 한갑이 돼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있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 지나버렸죠. 예.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는 2024년도 초반대였어요. 막 721선 돌파 지지받고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로 들어가네. 지금은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격이 벌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중간에 다시 터닝하고 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정배열입니다. 예. 그런데 완벽하게 완전히 확 밀집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충분히 조정받고 나서 지금 이 라인대 19,000원대 200일선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왔거든요.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에요. 예. 그리고 저 위에 저항권은 3만 원대예요. 대신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저는 성장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조기 종료된다. 예,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러시아, 이스라엘 쪽은 빨리 종료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는 저 그렇게까지 지금은 너무 크게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AI 반도체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만 원대 매도권, 그리고 지금 중장기 지지권 19,600원.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네, 이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네, 새해 종목 복 들고 많이 계세요? 저는 포스코 DX고요. 네. 매수가는 28,000원, 비중은 5%예요. 네, 28,000원에 비중 5%.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네요. 위원님, 네, 도와주세요. 예.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요. 1시간 동안 좀 분석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게 이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예요. 원래 2023년도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2023년도 리튬 관련주들이 핫했어요. 원래 리튬 관련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열사다 보니까 엄청난 랠리가 나왔죠. 저는 떨어질 걸로 예상은 됐어요. 어차피 이런 기업들이 리튬 쪽이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인데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로봇 쪽, 스마트 팩토리 좋으니까, 공장 자동화 중요하니까. 그런데 당장 실적 대비는 그렇게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주식은 어떨 때 사야 되느냐? 저 밀집 국면에 2023년도 정배열 초기 대량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수반될 때 사야 돼요. 이렇게 워낙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계속 흐르잖아요.
주식은 역별돼 있다가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원래 노리는 게 아니고 막 엄청난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밀집 국면 정별 초기 720선 돌파할 때 테마 형성될 때 막 하다가 곡대기에서 대음선 나올 때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죽을 기업은 아니고요. 역시 대기업 계열사니까. 대신 뭔가 매매 패턴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식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질 때 너무 좋잖아요. 2023년 1월 달에. 예. 그때 이 전화를 제가 지금 2023년도 때 1월 달 때 이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했을 거예요. 예. 왜? 밀집 국면 정별 사상 최대 거래량. 초기 리튬 관련주가 핫했고 근데 지금 리튬이 지금 핫하지가 않죠. 대신 스마트 팩토리 재료가 있기 때문에 로봇 쪽에 조금 관련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하고 있다가 뭐 3만 원대까지도 앞으로 좀 더 본전 이상까지도 지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올해 장이 나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로봇 시장이 장을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본전 부근 이상까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만 네, 원 알겠습니다. 이상까지 잘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부자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종목 2개 한 번에 볼게요. 한 번에 또 시세도 비슷하게 났습니다. 한 주 동안에 17%대 시세를 냈네요, 위원님. 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7%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이 좋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지수는 폭등까지는 뭐 금요일날 좀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래서 뉴로메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9,000원이죠. 28,700원대에서 기관들이 400억 시비 투자가 들어왔어요. 아직 단 한 주도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세력이 이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8,000원 이하는 또 매수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00일선 돌파한 만큼 거래량 대량 거래 없이 정상적인 조정이다.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사면도 함께 봐주실까요? 사면도 같이 볼까요? 예.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사면 같은 경우도 벌써 17% 올라왔죠. 이게 다 지난주 설명 들었던 건데요. 예.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었죠. 근데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니까 조정받는 건 뭐 정상이에요. 대신 이 종목도 대량 거래 시현되지 않고 정상적인 조정이죠. 아래 윗꼬리 소음선. 그래서 밀집 국면 속에서 중장기는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데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들어가면 시간이 필요해요. 대부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길게는 짧게는 일주일 기간 조정. 또 2주일부터는 서서히 또 반등 시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장기는 보유 관점이 낮고요. 단기는 벌써 매도했었어야죠. 이날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들어가는 시점이 1월 2일 날이었거든요. 1월 2일 날도 제가 평일 날은 시가이상 매도 관점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코아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어제도 고점을 더 높였네요. 20%대 상승률입니다. 예, 이제 연말 전에 그 전주에 또 설명드렸던 2주 전에 설명드렸던 기업인데요. 에코아이 같은 경우도 뭐 중장기 바닥권에 있어서요. 대표사가 얼마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27,000원대에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4,000원대인데 뭐 27,000원 이상까지 바라봐야죠.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000원까지 홀딩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 종목도 지난주 월요일에 편입을 했네요. AD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살짝 쉬어가다가 이번 주에 급등세 나왔고요. 어제 장중에 25.92%나 크게 올랐네요. 예, 간밤에 AR램이 10% 급등했거든요. 이 기업은 이번 주 역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일단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AD 테크놀로지는 급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만나볼 종목인 것 같습니다. 힌트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JI테크 볼게요. 이 종목이 어제장 주인공이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25% 넘는 상승률 단기간에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2주 연속 뭐 10%, 20% 지금 관심주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뭐 지금 한마디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위쪽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금요일 날 호재가 나오고 나서. 그런데 이 호재 말고도 새로운 호재들이 올해 굉장히 질비해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올해 특수가스, 반도체의 모든 특수가스, 희귀가스들을 올해 합작법인 이제 설립이 완료가 되거든요. 기술 이전까지 받아요. 그래서 특수가스로만 매출이 1,000억 이상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5,800원대에서 기관들이 이자 없이 리픽싱 조항도 없이 100억 이상의 CB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5,800원대에서 투자가 들어왔다. 기관들은 6,000원 이상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마 3,000원대에서 접근했으면 최소한 100% 정도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접근했던 기업이에요. 예. 강홀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홀딩 의견까지 더 챙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 아까 전에 위원님이 강의 시간에 미래를 잘 예측한 빌 게이츠 존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위원님을 존경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갈 종목을 미리 이렇게 잘 예측해 주셨으니까 예.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볼게요. 새로운 포착주 5개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할 텐데 예. 첫 번째는 뭘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2025년도 됐으니까 뭐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좀 확실하고 가장 큰 재료 있는 기업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설명드려보려고요. 예, 원래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주의 깊게 봤던 기업인데 올해 1분기부터 대만의 TSMC, 예, 그리고 마이크론, 애플, 인텔, 심지어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수주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사주 매입을 500억이나 했고요. 대표이사가 10억 매수했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선 전 그리고 당선 이후 이게 다 수급이 이제 당선 전, 당선 이후 바로바로 다 들어왔거든요. 시간 끌지도 않았어요. 속전속결. 이제 앞으로 탄핵 전국 재판도 굉장히 헌재에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1분기 내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굉장히 속전속결로 매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가장 좀 또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상한가 치고 막 이런 기업의 부류는 아닌데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3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공정 장비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배선 기술이 앞으로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핵심 수혜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꾸준하게 묵직하게 잘 갈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해지네요. 네, 이 기업은 좀 급등을 잘하는 기업이에요. 이 펜트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종목 동시 수혜주죠. 그런데 테슬라 재료까지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까지도 이미지 센서 장비를 수주했거든요. 일본은 기술력이 좋아서 웬만한 자국 장비 기업들을 써요.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글로벌 장비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이 뚫은 거예요. 세계 최초로 3D 검사 장비,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삼성전자의 지금 콜 테스트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끝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기업이 될지 모릅니다. 자사주 매입, 대표이사 장내매수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7,000원대에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좀 더 변동성을 보일 만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펜트론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알려주세요, 위원님. 이 아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아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 양자모통신 쪽의 핵심 이 기술을 1분기에 이 솔루션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자사주 매입이 4,000원대에서 36억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4,000원대에서 그거를 봤어요. 그런데 36억을 4,000원대에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KCS가 눈에 들어왔어요. 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자 쪽의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부각은 안 됐었거든요. KCS를 딱 10월 달에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아톤이 12월 달에 재료가 터지기 시작하네요. 원래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미 11월 달에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고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도 KCS의 뒤를 이을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가가 뜨면 단기는 과일권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 시 좀 저가 매수기를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주중에 타점을 잡아주셨다는 아톤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좀 눌림목 공략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제2의 KCS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인가요? 예, 네. 제가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있거든요. 노래 불러야 되는 건가요? 예, 좀 즐겨 불렀었는데 신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노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CS 2025에서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제품을. 예. 그런데 지금 미 고객사 계약에 임박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기업은 엔비디아랑 여러 가지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한번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예. 엔비디아 칩도 쓰죠.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세계 유일의 혈액암, 자궁경부암 AI 진단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 마이랩이죠. 이미
독일의 1위 업체랑 이제 수주를 했고요. 예, 이탈리아 대형 병원 검진센터에도 수주를 했고요. 예. 그런데 1분기에 밸럽 공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시 항상 말씀드린 대로 넥스트 칩도 그렇지만 1분기에 주가 부양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예. 1분기가 1월, 2월, 3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예. 관심 있게 봐야죠. 근데 지난주부터 20일선 뚫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마 작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작년도에 루닛이 있었더라고 하면 아마 올해는 노을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예. 작년도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마음의 얘기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예, 지금 그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 압도적 기술력은 지금 갖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실적은 훗날의 얘기고요.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송중기 씨를 빙의해야 돼요. 예. 예. 우리가 작년도에 재벌집 막내들을 보셨잖아요. 예. 거기서 항상 미래를 잘 예측을 했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지 과거를 분석하는 거는 아니죠. 물론 이제 역사는 중요하겠지만 과거도 참고하겠지만 미래를 예측 못하면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점쟁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게 또 점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너무 뭐 굿이나 무속 이런 거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노력하는 만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또 붉은 노을 말씀하시니까 채팅창에서 대신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네요. 난 너를 사랑해 이 가사가 있죠. 저는 위원님 종목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 주가가 잘 가니까요.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5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10개를 가져와도 모자랄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갖고 왔는데 워낙 미리 좀 강조해드렸던 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이렇게 할 종목이 많어? 장이 굉장히 좋아지겠는데 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재료가 만발돼 있어요. 세계 국제지수 편입부터 해가지고 분명히 미국은 금리를 낮출 겁니다. 예, 안 낮출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면 미국의 부채가 이제 5경이 넘어갔거든요. 그거 나중에 이자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만약에 이제 국채금리가 4.6%대인데요. 이러다가 미국 디폴트 오고 파산 오고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금리를 낮춰놔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돼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 역시 국채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만큼 지금 AD 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 칩 양산이 올해 1조 4천억 규모가 올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예, 드디어 올해부터 양산 매출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가 올해부터 해서 이제 전성기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의 SSD 컨트롤러도 수주했어요. 메모리까지 수주한다는 거죠. 이 3D 패키징 기술은 삼성전자랑 칩넷 기술까지도 공동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심지어 개발적으로 카펠라 기술까지도 지금 이미 테이프아웃 도면을 넘겼거든요. 삼성 쪽의 파운드리. 2나노 가속기를 미국 업체 수주 준비하고 있다. 막바지다. 현대차 반도체도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료가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6가지, 7가지가 다 엄청난 재료들이에요. 예. 아마 올해 DSP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거든요. 이제 칩넷 시대가 오기 때문에 3D 패키징 시대가 오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는 앞으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계속 노려볼 겁니다. AR램 직수해주기 때문에 넥스트 칩하고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램 수해줘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포착주 5개 들어봤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10개도 모자르다고 하셨더니 채팅창에서 다들 놀라셨어요. 위원님 궁금하신 분들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지금 제가 4년 연속 대상을 드디어 달성을 했는데 이 바닥에서 열심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무속 믿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예. 노력도 안 하고 무속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믿고 한다? 그럼 개털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습득하느냐? 얼마만큼 많은 앞으로 이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포착하느냐? 열심히 바닥을 포착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길을 도전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연간 베스트 대상을 무려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MTN 안에서 최고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고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죠. 이번 올해 최고의 상승률, 최고의 계좌 원하신다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하단에 아까 전에 나갔는데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9시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싹쓸이.